또 검찰이 주장하는 그 미공개 정보 이용에 관련된 내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공개 정보 이용에 관한 내용도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검찰 주장 미공개 정보는 이미 공개된 정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차명계좌 의혹에 이어서 변호인단이 그 해명한 내용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겁니다. 이 미공개 중요 정보 혐의에 대한 변호인의 변론은 전체적으로 그런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동시에 중요한 정보가 되지도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일단 근데 먼저 전제해야 될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변호인의 반박대로 검찰이 주장하는 정경심 교수의 차명 계좌 3가지, 구체적으로는 동생 정광보 씨 계좌 3개, 지인 이모 씨 명의 계좌, 헤어 디자이너 구모 씨 계좌, 이 중에서 지인 이모 씨의 선물 옵션 계좌만 실제 차명 계좌였죠. 그리고 나머지 이 구모 씨와 동생 정광보 씨의 실제 해당 계좌 명의자는, 그러니까 실제 이 계좌는 실제로 해당 계좌 명의자들이 직접 운용한 것이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주장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사용된 계좌는 동생 정광보 씨의 계좌와 헤어 디자이너 구모 씨의 계좌였습니다. 즉, 둘 다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운용한 것이 아닌 명의자들이 직접 운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는 정경심 교수한테 아예 적용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런 공판 소식을 전한 언론들도, 다른 채널들도 이 결정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전한 곳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어쩌면 변호인의 설명이 충분히 친절하지 못해서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모펀드 전체의 맥락을 대충이라도 파악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눈치챌 수 있었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 다음으로 따져볼 것이 정경심 교수 본인이든 아니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으로 과연 누군가가 실제로 이익을 받냐는 겁니다. 그 검찰이 공소장에서 정경심 교수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 전후의 시기 동안 알고 보면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검찰은 기소 전까지 다분히 고의적으로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서 언론들이 제멋대로 얼마만큼의 이익을 봤을 것이라는 엉터리 기사들을 막 쏟아냈었죠. 근데 막상 공소장에 적시된 일시 전후를 살펴보면 주가가 상승한 적이 없었고 도리어 더 하락했습니다. 이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항변한 내용을 보면 지난 18년 2월 13일 보도가 공개된 자동차 부품 연구원의 평가시험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날짜 전후의 주가를 살펴보면 9일까지 지속적으로 소폭 상승하던 주가가 10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내내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가장 주요하게 주장을 이어왔던 실물 주식 12만 주의 경우에는 매각조차 못하고 지속적으로 주가가 폭락했고 수사 과정에서 실물 그대로 정광보 씨 자택에서 발견됐습니다.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 채로 말이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검찰은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정경심 교수가 부당하게 정보를 취득해서 그걸로 엄청난 막대한 이득을 봤다는 그런 얘기를 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이익은 애초부터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태까지 지난 9월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온갖 공격들로 이미 그 대부분의 이 내용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굉장히 뭔가 부당한 정보로 그 힘을 가지고 굉장한 이익을 받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구체적으로 이런 보도부터 시작해서 실물 주식이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인 시기와 이 진실을 굳이 들여다볼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진실을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검찰이 절대로 그렇게 합리적이고 진실을 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렇게 말도 안 되게 금세 알아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소식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기막힌 부분은 바로 공소장의 두 번째 미공개 중요정보 혐의인데요. 두 번째 혐의에서 검찰이 지목한 호재는 2018년 11월 5일 중국 MOU 소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보가 드러난 보도 시점을 당일 장 마감 이후인 11월 5일 5시 33분이라고 적시를 하고 해당 구모씨 계좌는 그보다 이전의 장중 시간인 11시 5분, 11시 14분부터 31분 사이에 주식을 매입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즉 먼저 정보를 입수를 해서 그 11월 5일 11시 14분부터 31분 사이에 주식을 매입했는데 보도는 11월 5일 오후 5시 33분에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미공개 중요정보 혐의로 끌어온 건데요. 정말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보도를 실제로 찾아보면 해당 정보가 언론 그 기사로 공개된 시기는 최초 보도인 아시아경제의 보도 시간이 11월 5일 오전 10시 55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검찰 주장 시점보다도 반나절이나 앞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식을 매입했다고 주장한 시간보다도 이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주장과 정반대로 전후관계가 뒤집어져서 계좌를 운용한 것이 누구든 무관하게 이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라는 혐의 자체가 아예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건 실제로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뻔뻔하게 그런 주장들을 해온 거죠. 가장 앞서 서술한 대로 이 정광보씨 계좌와 헤어디자이너 구모씨 계좌는 각각 명의자 본인이 운영한 것이었으므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의 대상조차 되지도 못하는 거고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 불법이 되는 경우는 직접 임직원 등인 경우 혹은 임직원 등으로부터 정보를 1차로 전달받은 자가 주식을 사고 팔았을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관련으로는 정경심 교수한테 아무런 불법 행위가 없었고 이로 인해 손해도 정경심 교수 자신이 입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 주장의 나머지라도 진실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이것도 정말 황당한 건데요. 정경심 교수가 동생과 단골 헤어 디자이너에게 호의적으로 알려준 정보로 오히려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굉장히 민망한 꼴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과 진실을 알고 보면 정말 정반대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검찰은 저렇게 알려질 사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충분히 이용해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비롯한 그 일가를 굉장히 흠집내기를 여태까지 해온 거죠. 그래서 이 검찰개혁이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검찰 주장의 호재 정보 공개 일시와 실제 주식 취득 일시가 거꾸로 뒤집어졌음에도 검찰이 반대로 주장한 건 매우 심각한 일인 겁니다. 이건. 그래서 검찰 전체로 보면 이 조국 죽이기 사태의 시초부터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을 의심하고 시작했으니 차명계좌로 의심하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사실인 해당 정보의 보도 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공소장에 말 그대로 엉터리 혐의를 써넣은 것은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사로서의 가장 기초적인 소양조차 되어있지 않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소장을 작성한 실무 검사들은 물론이고 이 공소장 초안이 거쳐갔을 결제 라인인 부부장, 부장, 차장, 지검장, 검찰청장까지 모조리 법률가이자 검사로서 낙제점 수준이 아닌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박지훈 대표의 그 주장대로 실제로 알고 보면 결국에는 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는 애초에 성립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뻔히 다 알고 있었을 검찰도 굳이 그런 내용들을 숨기고 언론에다가 피의 사실을 뿌리면서 흠집내기, 말 그대로 이 여론전을 펼쳐왔다는 게 지금 서서히 재판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우리 헌법에도 명시가 돼 있는 건데요. 그런 거를 이제 악용을 하는 겁니다. 저렇게 여론전을 펼치면서 이 법적으로는 뭐 이제 법적으로 재판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진실이 드러나는데 대부분 혐의, 단독, 속보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붙여가지고 막 뭔가 엄청난 것처럼 터뜨린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진실을 알린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관심이 끊겨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엔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런 걸 그대로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독. 그러니까 공소장은 사실상 검사가 형사재판 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제출하는 문서 아닙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쓰는 그런 게 아니라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긴 거예요. 제가 이따가 그 공소장 비공개 관련된 내용을 제가 좀 전달해 드릴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언론에다 뿌리고 언론이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쓰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마치 객관적 사실인 양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거는 또 피고인들이 제대로 해명을 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굉장한 그 피고인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아무튼 제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